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1년 정도 사귀었고 사귀는 기간 동안 크게 싸운 적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해서 결혼해도 큰 다툼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가에 인사를 드린 후 상견례를 하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남친 집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1도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실망스러운 마음이 전혀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집집마다 각자 사정이 다 다르다 생각했기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남친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8천 정도 모아둔 상태였고 저는 집에서 프리로 일을 하며 6천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집을 구하기조차 힘들었기에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 주신다 하시더군요.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 집을 알아볼 땐 남친 회사 쪽을 알아봤었는데 집값이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마음 먹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대출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저축하는 돈 없이 빚만 갚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로 40분쯤 걸리는 곳에 집을 구하기로 했었죠. 현재는 남친이 차가 없는 상태지만 어차피 제가 집에서 일하기에 결혼하면 제 차를 끌고 다니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대출을 조금 받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친정 아빠가 열심히 돈 모아서 집사라며 전세금도 보태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었죠. 그래서 남친과 상의 끝에 전세 명의를 제 이름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제가 무조건 제 이름으로 하겠다 우겨서 한 것도 아니었고 남친이 먼저 아버님께서 돈을 많이 보태주셨으니 전세는 네 이름으로 계약하자 하고 말해오기에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셋집이 제 명의라는 걸 듣게 된 남친의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는 왜 집이 우리 아들 명의가 아니냐 하며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갑질하지 마라. 우리 아들 무시하지 마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유선인데도 개거품을 무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이야기할 엄두도 나지 않아 가만히 듣고 있다 전화를 끊게 되었고 바로 남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 잘 의논해서 결정한 일인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화를 내시더라. 하면서요. 그랬더니 본인이 수습하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 부모님 입장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 그러실 수 있겠다 하고 좋게 생각하며 수습하고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남친 엄마가 저한테 또 전화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남친과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네가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냐 하고 버럭하시는데 순간 남친의 애인에게서 전화가 온 줄 알았습니다. 상견례 때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며 아들 자랑을 하시기에 그냥 아들 바보시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전부 제 착각이었더군요. 순간 이건 아들 바보 수준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결혼하면 앞날이 어떨지 뻔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 안 하겠다. 귀한 아들 평생 끼고 행복하게 잘 사셔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대며 술 먹고 실수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예비 며느리에게 소리 지르고 막말을 하나요? 아무튼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생각을 굳힌 상태였기에 아드님과 결혼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는 차단해버렸습니다. 남친도 울면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엮이게 하겠다. 연을 끊겠다. 하고 매달리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다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남자와 같이 살게 되면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아서요. 현재는 결혼을 강하게 거부하며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참 씁쓸하네요.
남친이 멀쩡한 인간이라 내가 조금만 참고 넘기면서 무시하고 살았으면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내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됐었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또 누굴 만나 연애해서 결혼할 엄두가 날까 싶기도 해서 마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다 잘했다고 하는데 하얀 눈이 올 때 신부가 되고 싶었던 제 꿈이 사라진 것 같아 많이 답답합니다. 추가입니다. 저희 아빠가 얼마를 주시는지가 중요한 건가요? 저는 생각도 못했었네요. 우선 전세 비용으로 1억 2천을 해주시기로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공동명의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전세에 무슨 공동명의냐. 그냥 네 명의로 해라. 나중에 집 살 때나 명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상의를 해보자. 하고 남친이 말하기에 저도 콜한 거였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명의 부분에 대해 몰랐다가 뒤늦게 남친에게 전해들었다 하셨었고요. 당시에는 남친이 제 명의로 하는 게 싫다고 말했음에도 제가 강요해서 그렇게 하게 됐다 생각하셨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 결혼은 당사자들만 좋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집안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됨됨이도 같이 봐야겠다 다짐하게 되었네요. 그간 마음이 많이 심란했었는데 파혼하길 잘했다 말씀해주셔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만 참고 결혼했으면 평생 그보다 더 더럽고 어이없는 꼴을 숱하게 겪다가 이혼하거나 화병으로 암에 걸렸을 겁니다. 서로 조심하는 시기인 결혼 전부터 술 처먹고 조정을 부리는데 결혼 후에는 오죽하겠나요? 거기다 네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니 지가 본처야 뭐야? 주제 파악 못하고 경우도 없고 무식하고 성질머리까지 더러운 여자가 가족으로 안 엮인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 똥차 집안 잊어버리고 소개팅도 하고 선도 보고 하면서 연애하세요. 두 번째. 저런 시어머니 만나면 천년의 사랑도 차갑게 식습니다. 쓰니가 정상이에요. 그 꼴을 보면서 결혼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다시 좋은 인연이 올 겁니다. 그럼 그때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에 식을 올리세요. 참고로 그 남자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에 전화해서 개소리를 했는데 그 뒤로도 여러 번 연락이 오게 만들더니요. 중간 역할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발 빼길 1000만 번 잘하셨습니다. 전 남친이 멀쩡해 보여도 자라온 환경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안 보고 부모 됨됨이 보고 결혼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부모가 하는 짓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드물게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부모를 닮아갑니다. 미련 따윈 흘러버리시고 앞으로 꽃길만 걷고 행복하세요. 네 번째. 인연은 따로 만납니다. 본인 엄마 성격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저렇게 행동하도록 놔둔 건 전 남친의 잘못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 남친은 방관자가 됐을 건데 뭘 힘들어하나요? 님은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한 겁니다. 본인을 더 사랑하시고 아껴주세요. 저런 집 저런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시엄마 될 뻔한 아줌마 진짜 뻔뻔하고 욕심이 많네요. 여자네 집에서 전세금을 줬으면 여자 명의가 맞지 그걸 왜 아들 명의 어쩌고 하면서 지랄인가요? 아들 명의로 하고 싶으면 본인이 지원을 해주지. 잘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못 막아주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냥 다 이해하라고 할 남자예요. 여섯 번째. 멀쩡해 보이는 남친도 결혼하면 되게 다 변합니다. 그리고 저런 아줌마가 평생을 아기 때부터 길러온 그 아들이 정말 정상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삼자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잘한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길어요. 7번째. 전 남친이 멀쩡한 인간이라는데 절대 아니에요. 밖에서나 여친한테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굴겠죠. 그것도 아닌 놈들은 인간도 아닌 거고요. 정상적으로 구는 놈들도 속은 인간이 아닌 놈이 많습니다. 부모 유전자를 받고 그 환경에서 컸는데 다를 리가 있겠나요? 살면서 다른 환경에도 있었겠지만 부모 영향이 제일 크고 가족관을 본인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배우는데 이거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